안녕하세요. 우리들 오늘 이사의 자기 거래 제한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주인공 A생명보험사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커다란 그룹 계열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B 학교 법인인데요. 이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집니다. 자, 보다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한 사람을 더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 소회 1인데요. 당시에 A생명보험사가 속해 있던 그룹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 3명이 다 나왔는데요. 당시에 소회 1은 A생명보험사의 대표이사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시에 B 학교 법인의 이사장직도 겸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소회 1은 논외로 치고 A생명보험사와 B 학교법인 이 둘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히 남남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회 1이 학교 법인에 출연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돈을 기부를 하고 싶으신데 자기 돈을 기부하셨으면 되는데 A생명보험의 돈을 B 학교 법인에 기부하신 겁니다. 23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상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소회 1이 했던 기부 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어긋나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우선 우리 판례는 소회 1의 이 행위를 배임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이제 IMF 때문에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A생명보험사의 대주주가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가 넘어가요. 다른 사람 손에. 그 과정에서 이제 A생명보험과 소회 1은 거의 남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생명보험은 자신들이 입었던 피해를 회복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소회 1이 배임 행위로 자신들한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당시에 이 소회 1이 전 회장님이죠. 이분께서 좀 굉장히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 국가에 내셔야 하는 추징금도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도 지금 내실 형편이 아니셨다는 거죠. 좀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생명보험이 소회 1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상황을 보건대 소회 1의 배임 행위로 인해서 A생명보험은 피해를 입었고, 그렇다면 B 학교 법인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B 학교 법인은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생명보험은 B 학교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 이해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직접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고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들 대법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판시사항입니다. 이 판시사항이라는 게 이번에 대체 뭐가 이제 문제인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죠. 자, 우선 상법 제398조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전문이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일단 규정은 하고 있는데 이걸 정한 취지 그리고 위 규정이 이사회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는가 또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사안에서 일단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었던 소회 1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이 기부를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이사회가 사후에 승인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다음 판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 이번 사안이죠.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가 이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할 텐데, 그 전에 자신의 이해관계 등을 게시를 할 의무가 있냐는 겁니다. 예컨대 해당 학교, 이번 학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그 학교 법인 이사다 이런 사실을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그 여부를 한번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이사회에 게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이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사회의 승인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익상반 거래인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유효하게 되는가에 관한 여부도 한번 보시겠다는 거고요. 또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묵시적 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익 상반 거래가 존재한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회사가 이제 묵시적으로 추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뭐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이제 위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간단히 보죠. 상법 제398조 그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익이 자기를 위한 것 또는 뭐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회사나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방지를 하고자 함에 있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 이 행위는 뭐라고 하십니까? 일종의 무권 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사전 승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익 상반 거래가 일어난 뒤에도 이제 추인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 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이제 그 거래에 관한 자기 이해관계 이거 미리 게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자기가 학교 법인의 이사고 등등 이러한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게시되지 아니한 채 이게 뭐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심의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와 거래하려는 저 상대방이 사실 내가 저 회사 이사야, 뭐 저 법인 이사야 라는 사실을 이렇게 게시를 하지 않고서 그냥 통상 거래라는 거죠. 그냥 통상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에 있어서 주주 정원의 동원회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의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전결 사항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후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추인이 있었다, 뭐 주주총회 승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정관의 주주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회 전결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방 거래, 이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고 해서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회사가 이익상방 거래를 묵시적으로 추긴,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까지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주문 뭐라고 합니까? 일단 상고 기각했고 피고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패소를 자꾸 말이 꼬이네요. 피고가 지금 패소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는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원고회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서 이 사건 기부 행위의 지출 내역이 포함된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이제 사업보고서 등등 승인하면서 이제 기금 명세서 등 결산 관련한 서류를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 포함된 거 이거 심의 의결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피고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우리 주인공 소회죠. 네, 소회 우리 회장님께서 원고 회사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기부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게시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그 승인 여부를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익 상방 거래로서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기금 명세서 이런 거 결산 서류를 심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 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총회 사후 추인의 점에 대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정해 놓던가 아니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던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회 정결 사항이다.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원고 회사의 묵시적 추인에 관하여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이익 상방 거래를 통해서 회사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회사와 회사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만일 단순히 특정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원래 무효인 거래의 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 중과실이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적 추인이라는 걸 쉽게 이렇게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회사가 이익 상방 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되고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해 나아갔다고 하면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기부 행위와 관련된 소회인의 이해관계 및 회장님이죠.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했다. 그런 사유를 근데 이러한 그런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 회사가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셨나 봅니다. 지금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안 어떻습니까? 소외인 우리 자꾸 나오시는데요. 소외인의 배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 회사, 이 회사가 뒤늦게나마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셨습니까? 악의 수익자인 피고 법인, 우리 학교 법인이죠. 이 사건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인 우리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소송으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원고 회사가 장기간 이 사건 기부 행위를 방치하거나 이 사건 기부 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법인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항면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우선 우리 지금 피고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패소함으로써 이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십니다. 그 231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쌓였던 이자 같은 것도 아마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맞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그 주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기부 행위를 방치하고 이런으로써 이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이게 지금 이 부당이득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위법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피고가 패소하셨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마다 조금 달랐어요. 이게 그간의 이자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의 한 300억 원에 가량 30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게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를 배상하셔야 되는지 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원고가 그래도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간단히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